여러분, 미국의 국채에 대한 위기론이 나온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제닛 옐린. 우리는 채권 시장에서 적절한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 시장에서는요, 이게 뭐지? 하고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채권 시장에서 적절한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채권 발행은 계속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서 채권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채권을 살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크겠죠. 바로 이런 위험을 두고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이 매체에서는요, 이대로라면 미국 국채 위기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인사이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7조 달러가 된다. 27조 달러라는 규모는 2019년 이후 7조 달러가 늘어난 거다. 그러면 7조 달러 이상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채권의 매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면서 각국이 돈이 딸려요. 쉽게 말하면 달러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쑥쑥 빠져나갔어요. 그 바람에 일본에서 외국인 자금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서 외국인들이 이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서. 문제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 정도로 달러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는 가장 큰 손인데 일본이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말입니다, 아마 미국 국채 시장에 위기가 올 겁니다. 일본 연기금이나 일본 생명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은요, 미국 국채를 그야말로 안전자산의 1호로 계속 사들였거든요. 게다가 외국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도 사들였죠. 중국 정부도 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정부도 미국 국채를 지금 내다 파는 사이잖아요. 그죠? 일본도 내다 파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7조가 늘어났다. 7조 달러 이상이 늘어났는데 채권을 살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그만큼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은행에 자본이 많고 은행에 자산이 많으면 또 상업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자본이 신통치 않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게 국채에 늘어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신통치 않으니까 국채를 살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상업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악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만큼 위기의 어떤 형태의 모양새를 갖춰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불안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도요.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액면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매수자들이 줄어드는 상황,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요. 미국 금리 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미국 금리 내려라. 미국 금리를 내려야지만이 지금 채권 위기가 안 오는 거지 이대로 가다가는 채권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충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채권 매수자가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경우 채권 발행 기관의 능력이 점점 더 문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 발행 기관을 발행을 하는데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사줄 수 있는 그런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면 발행 기관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입니다.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고 금리가 높다면 결국 말입니다. 채권 매수자들은 채권 하락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지금 12월 현재 기준금리가 4.5%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3년물, 10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 채권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비례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요. 이렇게 반비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채권 매수자 중에는 뭐 외국의 주요한 중앙은행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라든가 일본 정부라든가도 있는데 이런 데들이 지금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요. 이제 금리 그만 올려라. 지금 이대로 가면 금리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게 채권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쳤던 것처럼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채권이 무너지는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매체가 이렇게 냈다는 것은 그 매체의 특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면 안 그래도 침체 국면에 있던 세계 경제에 더 타격을 주고 미국에서는 고용이 좋고 소매 판매가 좀 낮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도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해석을 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속에서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게 진전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채권의 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 쉽게 위기라는 것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점점 현실이 돼 갈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는 많이 올라가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시장에는요, 아마도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미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론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뭐 서학개미라고 이야기하나요? 많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조심 하면서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굉장히 냉철히 분석하고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